자, 이어서 갈게요. 요청 봐요. 서경 천도운동. 현재 수도는 개경이죠. 이게 주장하죠. 이렇게 서경으로 옮기자는 거죠.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이 궁궐이 불이 탔다는 거예요. 불이 타서 개경의 궁궐은 쇠했다. 기력이 쇠했다. 그러니 새로운 땅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수지리를 적용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배경. 인종이 왕권 회복을 위한 계획을 시도했으나 서경 세력과 개경 귀족이 대립하게 되었다. 원인, 김부식을 중시하는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자르시고, 정치성을 중시하는 지방 출신의 계획파들, 다르게 표현하면 신라계와 고구려계의 싸움이다 보시면 돼요. 김부식과 같은 경주 김씨들 세력과 개경의 서경 세력들 간의 싸움, 즉 개성 세력과 그 다음에 서경 세력들 간의 싸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청 세력 주장 봅니다. 서경천도 풍수지리를 내세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고 했다. 니근의 별표 한 3개 가죠. 빈출, 칭제권원, 금국정벌. 항제라 칭하고 우리도 연호를 쓰자는 뜻이야. 권원이란 말은 연호를 쓴다는 얘기예요. 서경의 대야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고, 대야궁 밑줄 봐야 됩니다. 이미 개경의 궁궐이 불탔기 때문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 그 궁궐 이름을 대야궁이라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항제를 칭할 것을, 그 다음에 금국을 정벌할 것. 언제부터 여진족 애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우리를 협박하느냐. 차라리 이럴 바는 금국을 정벌해버리자.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완전 빈출이죠. 항제라 칭하고 금국을 정벌하자. 개경파 서경파의 대립 주도 인물 봐봅니다. 박스입니다. 김부식 중심의 보수적 인물들, 서경, 묘청, 정지상 등의 지방 출신의 관리들, 주장 서경천도 반대, 금의 사대를 주장. 금의 사대를 주장한 인물은 김부식이 자청했어요.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김부식이 자청해서 사대를 찬성했다. 서경파 서경천도 칭제권의 궁궁정벌, 유교와 풍수지리 또는 풍수지리 밑에 불교입니다. 풍수지리, 불교 등 전통사상과 유교가 대립되었다. 전개. 묘청의 서경천도 주장과 김부식 등이 반대. 묘청이 서경에 반대할 때 국호를 대이국 밑줄 긋습니다. 나라 이름을 벌써 이미 정했어요. 대이국. 연호를 1000개 밑줄 긋습니다. 연호를 1000개. 하늘이 열렸다. 군대를 천견 충의군. 대하궁 밑줄 긋습니다. 대하궁. 이 풍수지리의 가장 좋은 땅을 대하세라고 불러요. 대하세 이름을 따서 궁궐 이름도 정했죠. 대하궁이라고 정했다. 대하궁이란 궁궐을 건립하고 서경천도운동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하여 약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4개월 만에 진압이 됐어요. 이렇게 월등한 군사력을 가진 관군이 14개월 정도 걸린 이유는 왕의 특명. 왜냐하면 일반 민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압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14개월 정도에 걸렸다. 이후 김부식은 인종의 명을 받아 1145년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그러니까 1135년 묘청의 서경초운동 10년 뒤에 삼국사기에 편찬되었다. 예전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삼국사기가 묘청에 난 전임인과 혼민을 끊임없이 물어봤다는 거야.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삼국사에게 편찬되었다. 삼국사에 편찬되었다.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역사서. 최고란 말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뭐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악평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어메역에는 가야란 나라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가야를 나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가야란 나라가 있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사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삼국사라는 비평 내용 중 하나, 비판 내용 중 하나가 저거라는 겁니다.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기출 사료예요. 1번, 2번, 3번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4번, 5번. 이건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거 다 읽어봐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읽어야 돼요. 네. 이건 기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예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료는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무신정권 가보겠습니다. 무신정권. 자, 문벌이 부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배경. 무신정변과 문졸기족의 분계봅니다. 문신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 의종의 거듭된 실정, 무신 차별 대우, 대표적인 게 무신의 승진 제한, 문신이 군사 최고 지휘권을 독점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군에 대한 부분이 뛰어난 장군이라도 최고 권력을 갖추거든요. 마지막 최후위는 문벌이 권력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를 말고 있는 뭐 서희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김부식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문관이었다는 뜻입니다. 정계 갑니다. 정중부, 이의방 등이 보현원에서 밑줄 보현원에서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옹립했다. 의종과 명종 알아두셔야 돼요. 중방을 통한 권력 행사, 중방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대성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다시 이 사람이 죽고 이 시기에 난이 발생하게 됐다. 자, 첫 번째 순서를 좀 바꿔서 이쪽 박스부터 먼저 가볼게요. 231쪽에 정리하는 박스가 있어요.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박스입니다. 예. 공부할 때 되게 좀 편리하라고요. 쭉 나열하는 것보다 박스 적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할 거거든요.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앞글자 따서 좀 외워주실래요? 네. 정, 경, 이, 채. 봐봐. 무신 정권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고려 후기의 시작점을 보시면 돼. 앞에 문벌 기조까지는 전기, 중기로 본다면 후기로 들어간다 보시면 시기가 됩니다. 우리 보통 전기, 후기로 구분하잖아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러잖아요. 고려는 무신 정권을 기점으로, 조선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이렇게 전기, 후기 나누는데 후기의 기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정중부 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정경, 이채. 오케이? 정경, 이채. 정중부, 경대성, 이음은 최충원. 물론 최우까지도 있죠.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자, 보겠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문신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중방정치입니다. 중방정치입니다. 박스입니다. 중방이란 무신들의 합의기구입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쓰이던 관청이에요. 여기는 상장군, 대장군 총 16명이, 그 16명도 밑을 보아야 돼요. 요즘 모의고사에 우리 노량진에 16명까지 다 물어봅니다. 16명이 중방에서 합의기구로서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배층의 반란과
피지배층의 반란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는 전부 다 피지배층의 반란이에요. 근데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에 지배층들이 권력을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들이 반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첫 번째 갑니다. 서경유부터 해야 돼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김보당이 죽었습니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최전방에 군사를 끌고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쿠데타죠. 그 다음에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서경유수 조이총. 서경유수라는 단어 봐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서경은 어디겠어? 오늘날에? 평양이지. 평양을 우리가 삼경제도 중에서 뭐라 불렀어? 서경이라 불렀잖아. 그지? 그럼 왕이 가서 먹고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조그만 미니 궁궐이 있겠지. 그 궁궐 지키는 짱 아저씨를 뭐라 불러? 유수라 부른단 말이야. 그럼 유수 밑에 뭐야? 병사들이 있겠지. 그 병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는 너 싫어, 정중부 너 싫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서경에는 지역을 얘기하고 유수는 이 지역을 지키는 짱 아저씨를 유수라 부른다. 서경유수 조이총이 동국면 병마사 김보당이 가장 무서운 건 뭐였어? 동국면 병마사 김보당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군사를 끌고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종승려의 난. 교종승려의 난. 그러니까 왕실에 결탁됐던 승려들이 권력을 잃게 생겼죠. 그래서 얘들이 끌고 나왔다는 뜻이죠. 교종승려의 난. 중심이 기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로 해도 기법사의 난이라고도 불러요. 기법사의 난 이렇게 불러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배층들이 반란 일으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계층들, 아주 하층민들도 이제 들고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가 나를 이겼다. 명학소니까 뭐야?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향소 보호국장 하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수탄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귀족들에게 납품해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되게 차별 대우를 받았던 세력 중에 하나이다. 평생 동안 이 지역에 살아야 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과거심도 볼 수가 없고 세금 왕창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소민이면 자식들도 소민으로서 생활하는 평생을 살아야 한다. 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정중부 세력이 얘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얘들은 다 죽였다고. 지배계층 얘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봐요? 거기 좀 안 적혀 있지. 네, 망이망소에 나 이렇게 했는데 화살표 하시고 이렇게 적어. 충수년으로 승격시켜줬다 이렇게 적었는데 충수년 보통 우리 주군현 그지? 제일 마지막 단위 그러니까 오늘날에 읍면 단위까지 이렇게 승격시켜줬다.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줬다. 죽이진 않았어요.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다. 경대승 갑니다. 경대승. 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착살합니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중방정치를 해요. 네. 군사합의체 기구를 그대로 이용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 뜻입니다.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도방입니다. 도방은 신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정중부를 지켰던 경대승도 누군가가 이해를 가할 수 있겠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도방을 설치하게 되었다. 첫 번째 나온 게 도방입니다. 도방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전주관노의 난, 피지배계층 여기입니다. 여기 전주관노의 난입니다. 전주관하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한 4년 전쯤에 같은 한 달 차이로 경찰하고 서울신문제
단어 몇 글자만 똑같이 냈어요. 선후관계. 이거 막 적을 거거든. 앞으로 이거 적을 거거든. 요 선후관계를 물어봤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흐름을 쭉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음인 갑니다. 이음인도 마찬가지로 군사합의체계구인 중방정치를 펼쳤어요.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되어 있죠. 경주 지역의 천민 출신이었다. 이 사람은 되게 말썽꾸러기였대. 삼형제가 있었는데 경주에 아예 말썽꾸러기, 매일 사람 두들겨 패고 요즘 말로 삥 뜯어먹고 막 이런 애들이야. 그 경주 관아에 잡아다가 족치는 거야. 너무 새끼. 근데 두 형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죠. 경주 관아에서는 얘들을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워요. 드세서. 그래서 추천장을 써가지고 개경으로 보낸 거예요. 개경에 가서 어떻게 군인이 되려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싸움 실력이라든가 어떤 기질을 봤을 때는 일반인이 됐을 때는 이건 무조건 사고 칠 수 있는 사람이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군인이 된 거야. 추천장 받고 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넘버원이 사람이 된 이유는 뭐였냐면, 결정적인 계획이 뭐냐면, 고려라는 나라는 무과 시험이 없어요.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도, 장교가 되고 싶어도 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시험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고려라는 나라는 수바키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요즘 말처럼 수바키 게임이 있는 거야. 손 숫자야. 이게 태권도처럼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무기를 들지 않고 수바키처럼, 요즘 치면 태권도 시합 아니면 태권도 앞에 있는 태경, 이 정도 시험에서 여기서 짱을 먹었어요. 그래서 특채가 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인물이 이음인입니다. 이음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뭘까? 알아야지. 이음이 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쯤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종 복위 운동이 벌어져요. 이때 왕은 명종이었거든. 원래 이 의종은 어디가 있냐? 원래는 거제도에 유배가 있는 거야. 근데 복위 운동에서 탈출해가지고 현재 경주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종을 복위 운동한 그 세력들이 왕을 전 왕이겠지. 섬에서 끄집어내서 경주에 세력을 모으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개경에 오게 된다면 싸움이 벌어지겠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명종이 누구를 보낼까 고민 끝에 이음인을 선택해서 누구를, 전 왕이었던 의종을 암살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주에 가서 의종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라 시궁창에다 그냥 또막또막 내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이 입소문이 무섭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침소봉대라는 용어가 있죠. 좀 과장시켜서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였는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과장해서 죽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지.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음인이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경대승이 갑자기 사망하게 됐어요. 급사하게 됐어요. 나이 30살에. 그리고 이어서 이음인이 이걸 바톤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 사람은 럭키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말 그대로 촌놈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한날에 짱이 돼버린 세력이 됐다는 뜻이죠. 자, 경주 천민 출신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 김삼이 효심의 나이 있었다. 네. 잘못 적었다. 밑에 경상도 지역이죠.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다. 근데 진압이 되기가 어려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음인 아들이 여기에 진압을 하게 가게 됐다는 거야. 반란군을. 근데 이음인 아들과 김삼이 효심 세력 간에 내통이 이루어져서 강군의 희생이 되게 많았다. 이걸 최충원이 이 소식을 접하게 돼서 최충원이 이음인을 제거하게 돼서 권력을 다시 잡아간다는 거야.
반란군은 관군이 진압해다는 게 목적이 되죠. 그런데 관군과 내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기면 반란을 일으켰다고 봐야 되겠지. 봐요. 정종부, 경배성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르는 명칭이 정종부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이유민 아저씨 부를 수 없잖아요. 대통령 부르는 이름이 하파였어요. 이유민도 하파였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파보다는 이게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라를 다시 재건하고 싶었어요.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이게 야심가이기도 해요. 야심가이기도 한데 이유민은 약간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무당과 손을 잡아서 정치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무당들이 약간 사기꾼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여기 뭐 점집에 가가지고 점 봐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 현혹되지 마. 엄마가 주말에 점집을 갔다 왔다. 예, 이날 아주 유명한 어떤 야 너 이번에 합격 안 되더라. 열심히 해봐. 제발 가지 말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시대가 지금 우리 달나라 가고 어디 가고 하는 시대에 점집 가고 누구 합격 안 되더라 합격하지 못 안 되더라 이상한 얘기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앞에도 도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영등포에 가보면 뭐 지하상가에도 뭐 점집 보는 되게 많은 되게 젊은 여성들이 되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지나가면서 저건 뭐지? 아니 젊은 여성들이 저기에서 점집에 가서 저런 걸 보지? 미래가 불안한가? 불투명한가? 뭐 이런 것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자기 운명을 맡기지 마세요. 운명은 자기 개척해 가는 거지. 거기에 된다 안 된다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거기 굳이 저한테 가져서 5만 원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 보통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동의하세요? 돈은 5만 원인데 안 가겠습니까? 이게 그죠? 자 다시 가볼게요. 마지막 최충원 가볼게요. 최충원 보세요. 자 6번 도방 6번 도방 사병 3,000명을 6개의 번호로 했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안쪽과 바깥쪽에 경비가 강화된 거예요. 속된 말로 지새끼 한 마리 들어갈 빈틈이 없을 정도로 되게 경계를 강화시켰다. 6번 도방을 설치 3,000명을 6개의 번호로 편성됐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거예요. 누군가가 제3의 누군가가 인물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죽이고 권력을 잡을 것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일종의 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 내가 누구를 죽여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자가 나를 이해를 가고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군인들을 자기 집에 경비를 쓰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게 있어. 우리 사람들이 무신 권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국방력이 되게 강화될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반대로 가요. 아까 우리 서두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무신 정권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부패하는 거하고 국방력이 약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아이러니잖아. 무신이 권력을 잡아오는 국방력이 약해진다고?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약해지냐면 내 집을 지키는 호위무사든 최고 정예의 요원들이 다 배치돼 있어. 전방에 누가 있어? 그 아닌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물며 이런 야사들도 있어요. 야사도 아니라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병사가 장군이 최충원한테 갑니다. 장군, 저를 최전방에 지휘관으로 보내주십시오. 여기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하고 성질도 맞지 않고 여기 맨날 경비 쓰는 것도 쪽팔리고. 그래요? 그래서 병사를 불러요. 그래서 이 새끼 당장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최전방에 가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키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세상에 최전방에 나를 보내주세요.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참다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야, 저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였어요. 이거 자체가 사고가 잘못된 거잖아요. 군인은 군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도 되게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계속했던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국방력은 약해졌고 해외 정보력도 떨어져서 원나라, 몽골에 대한 세력을 세계적으로 퍼뜨려 나갈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에 침입했을 때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강화도에 도망가서 궁궐 짓고 편안한 여성을 지내려고 했던 백성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최초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정도감. 밑줄 그으세요. 빨간색 좀 칠해주세요.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다 중방이었잖아요. 군사 합의체 기구였잖아요. 그죠? 상장군, 대장군 구성됐잖아요. 이때는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별도의 합의체 기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장, 교정별감이라고는 오늘날의 장관이에요. 장관을 임명해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만적의 난, 항우장상의 시가 어디냐 주장했습니다. 피지배계층의 난입니다. 이게 만적의 난입니다. 최충원의 산호입니다. 산호. 개인 집에서 일하는 산호입니다. 근데 개경에 있는 노비들 다 끌어모아서 만적과 일행들이 항우장상의 시가 어디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바로 내가 항우장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발각돼서 만적이 효수형에 갈기갈기 찢어서 목을 잘라서 저작거리에서 걸리는 효수형에 처하게 되었다. 명주 반란, 울진 삼척, 밀양 간로, 광명 개발에 나는 재작년 기출이에요. 이건 우리 최근 공무원 시험에 관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됐어요. 광명 개발에 나는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혀 다루지 않고 공무원 수험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광명 개발의 난이 최충입니까, 처우입니까, 정중부입니까, 경대선입니까 물어본 거였어요. 물론 이제 촉으로 찍어낼 수는 있었겠지만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살짝 저거 난이도 상 저거는. 광명 개발에 난 난이도 상인데 이제 안 나올 거야. 앞으로 한 20년 동안 안 나올 거야. 선생님 예측하건데. 이거 하지 마. 공부 안 해도 돼 이거. 최강수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최강수. 이비아 패자의 난, 가끔 나옵니다. 가끔. 경주 신라 부흥운동입니다. 이비아 패자의 난을 계기로 동경을 경주로 격화시켰습니다. 최우갑니다.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정방, 서방의 별표 한 5개씩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정방, 인사기구, 정방, 서방, 문신들의 수기기간. 그동안에 문신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서방의 대표적인 인사. 아버지,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잘못했다. 정방 인사기구, 서방 문신들의 수기기관, 이규보 같은 인물들, 되게 잘 나온 인물이죠. 이 사람은 최충원 때부터 활약했던 인물들인데 이규보 같은 인물들을 여기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하, 이런 인물들이 문신들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비하인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최우라는 사람은 되게 문무에 뛰어났어요. 문무에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은 무예 집안이지만 자기 애가 집은 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세계 때문에 문과 무가 결합됐기 때문에 요즘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똑똑함을 가지고 모든 정사를, 모든 문서를 자기가 다 보고 결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렸다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피곤해. 그잖아. 왕이랑 때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모든 업무를 혼자 다 주관한다 해봐. 자, 우리 대한민국 업무를 대통령 혼자 모든 걸 주관한다 해봐. 그거 하지 않게 해서 잠깐 다 내려놓은 거잖아.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문신들의 수기기관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 정결 처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나에게 보고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페이지 넘겨볼게요. 최우가 여러분이 아시는 삼별초를 만들었습니다. 네, 삼별초. 원래 삼별초의 출발점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또 나오겠습니다만 선행학습을 조금만 하자면 원래 출발점은 야별초에서 나왔습니다. 봐봐. 별초는 군사 집단을 칭하는 용어예요. 삼은 군사 집단이
세 개가 있다는 뜻이죠. 군사 집단 얘기하고. 이 야자는 밤야자예요. 수도에 되게 절도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밤솜령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잡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 출발점이 야별초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개성에서. 석영 없어요. 오로지 여기뿐이에요. 그래서 자별초, 우별초.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자별초, 우별초를 만들었고 나중에 몽골과 싸우다가 포로됐다 다시 돌아온 애들이 만들어 세 개. 신유군이 만들어서 삼별초다 이렇게 불러요. 뒤에 마별초란 것도 발견했는데 사별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삼별초는 그냥 고유 명사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마별초 뭐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삼별초가 만들어졌다. 강화천도.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전애들은 주로 기병대고 육군이다 보니까 수병이 약해서 수군이 약해서 없죠. 약한 게 자체가 없죠. 수군 자체가 기병대들이니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됐다. 좋게 표현하면 천도가 도망쳐 온 거야. 도망쳐 왔는데 가장 문제는 뭐야? 강화도인들을 갖다가 되게 못 살려고 그래요. 궁궐 건축하는데 강화도민들 주민들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역에 엄청난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네,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장도감 설치 별표 5개. 도감 자르면 되겠지? 도감이 뭐야? 임시관청에 있지. 대장도감을 설치, 제조대장경을 조판했다. 처음에 만든 건 초조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이 불타고 사라져 버렸어요. 대구 부인사에서.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제조대장경.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판이 8만 개가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그렇지,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해요. 제조대장경 또는 8만 대장경이라고 불러요.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이해해서 갑니다. 또는 중간 했던 사람들이 알아야 돼. 대장경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경률론 3가지를 한 권의 책에다 묶는 걸 대장경이라고 불러. 부처님 말씀 경전. 승려들이 지켜야 할 뭐? 율법. 뛰어난 승려들이 쓰는 뭐? 논문. 이걸 대장경이라고 부른다고. 8만 대장경을 제조했다.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네. 강화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남해, 요즘 군이죠. 섬으로 가서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강화도로 왔다가 다시 조선시대가 되면 합천 해인사로 이동하죠. 새로운 건물을 만들죠. 다 알아야 됩니다. 장경판전에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일반들이 보는 한능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들 모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합천 해인사를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무원 시험에 점수는 맞아야 되니까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몽골과의 항전, 상정 고구 매문, 별표.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만 전해지고 있는 이게 상정 고구 매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유교보고서는 동국이상국집에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기록상의 최초의 금속알짜본이에요. 근데 기록상이기 때문에 현재 전해지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최초의 금속알짜본이 현재 전해지는 건 뭐예요?
현재 정해지는 건 뭐야?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 시험에. 6글자를 2자로 줄이기도 하잖아. 직지, 심체, 요절. 줄여서 어떻게? 직지라고 하잖아. 오케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공부하다 보면 기본인 게 되게 많아요. 네. 처음에는 어렵지. 아, 나는 어려운데 선생님이 자꾸 기본이라고 그러지. 물론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기본이구나. 네. 이 연년에 난 백제부흥운동 담양에서 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들들, 손자들이 해서 나가는 거. 최항, 분전 대력 원칙, 토지를 분급해 녹봉을 대신 강화도 토지를 지급하게 된 게 분전 대력 원칙이다. 이건 좀 어려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일반 구급이 아니라 뭐 기상청, 가장 현존 구급이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기상청,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 구급이 가장 어려운 거. 그다음에 7급이에요. 이쯤 나오는 게 이제 최항의 분전 대력 원칙. 강화도에 있는 땅을 갖다 신하들이 주기 시작하는 것들. 최의, 무호정변 밑줄 그어야 돼. 이건 모의고사에 지문이 자주 나와. 김준, 이면 등이 최의를 살해해서 그 밑에 게 중요해. 최신 무신 정권이 붕괴된 게 무호정변이에요. 네, 무호정변입니다. 이름 알아도 김준 잡아야 돼. 김준 잡아야 돼요. 김준은 노비 출신이면서도 최고 권력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최씨 정권이 이제 끝나게 됐어요. 네. 대충 한 4대 한 80년 정도의 권력이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준이 권력을 잡았을 때 쌍성 총관부가 설치됐어요, 우리나라에. 네. 쌍성 총관부가 설치됐다. 쌍성 총관부 어디예요? 여기. 함경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요. 쌍성 총관부 뭐예요? 원나라의 직속령이 됐다는 거예요. 원나라 관리에 직접 우리 지역 주민들을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김준이 집이었을 때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259년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왕으로 본다면 고종이에요. 왕으로 본다면 고종식입니다. 고종이 되게 장수예요. 무신정권 내내 고종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임기 기간이에요. 자, 고종의 아들이 원종이에요. 적어놔. 고종하고 화살표 원종 적어야 돼. 원종, 김준, 이면, 이민우, 엄준, 원종이 임유무를 또 제거하게 되었다. 1270년 개경으로 한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1270년에 개경으로 한도. 항도했다는 얘기 뭐죠? 우리가 몽골에 항복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삼별초의 난이 발생했죠. 1270년에 바로.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항복했는 삼별초가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로 좀 잡아주세요. 삼별초는.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보통 삼별초의 항쟁 이렇게 그냥 보고 끝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삼별초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 쳐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삼별초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항복했으니까. 그죠? 수도로 가야 되는데 정부 조정 입장에서는 삼별초를 다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반 이상은 아버지 백으로 삼촌 백으로 들어온 애들이란 뜻이에요. 정식 군인으로서 우리가 다 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2분의 1은 찬성해서 개경으로 한도를 해요. 돌아가는데 동의해요. 근데 2분의 1 정도는 개경 한도에 반대해요. 반대 자체가 뭐죠? 아니 나를 몇십 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군인으로서 나를 뭘 테스트하겠다는 거야. 이미 나는 군인인데. 그럼 처음 들어갈 때부터 테스트를 하지 왜 이제 와서 다시 테스트하겠냐니.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어.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뭐가 되겠어? 다시 공직사회 갔더니 나를 다시 테스트하겠대.
국어, 영어, 한국사 다시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 다시 시험 보겠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안 보지. 또 까먹은 지 언제인데 그걸 다시 테스트 나오면 어떤 사람이 동의하겠어요? 그 머리 학공을 또 하고 싶겠어요? 합격을 한다면? 절대 안 하지. 안 하잖아요. 나 이거 승진할 때 어떻게 행정법 또 해야 돼? 그것도 머리 아프 죽겠는데. 합격하다가 행정법, 행정학 버리시면 안 돼. 책이 바뀌긴 하지만 원본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그 책 바뀌면 내가 몇 년도 승진시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새 책을 사가지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빠른 나이 합격해서 30대 중반 정도에 팍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승진 공부하셔야 돼요. 승진해서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로 안 돼요? 응? 이거 봐. 요거 한 개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자, 이게 삼별초의 난입니다.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일어난 게 삼별초의 항쟁이다 보시면 됩니다.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삼별초는 제일 뒤로 가야 돼. 1270년부터 73년까지. 원종 때 녹과전 시행, 우리 월급이에요. 공무원 월급 때 이제 고려 원종식의 녹과전이 시행됐다. 경기 8년에 한해서. 경기 8년에 한해서. 이유는 뭐냐면 신윤사대부의 과거 시험을 또 관직에 합격해서 왔는데 애들이 줄 월급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기 8년에 있는 부자 아저씨들한테 협박 반 설득해가지고 땅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 수조권을 갖다가 지급하게 됐다. 이걸 녹과전이라고 불러요. 원종까지 됐죠.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230쪽 갑니다. 최충원 봐주세요. 최충원, 명종, 희종을 피하고 4명의 왕을 옹립했다. 자기 마음대로 왕을 폐위시키고 새롭게 옹립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봉사 10조를 명종에게 제시했다. 별표 5개, 최근에 잘 나오는 거니까 별표 5개. 봉사란 말은 우리말로 시무책, 다른 표현으로 시무책, 우리말로 하면 개혁책, 계획책 10가지를 올렸다.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에서 교정도감이 줄고야 돼요. 보통 앞에는 중방정치에서 이제 교정도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조방을 6번 도감을 바꿨다 정도 됐고, 오른쪽 채우 갑니다. 정방, 서방 설명드렸고, 모르는 사람들 꼭 잡아야 돼. 정방, 문무, 인사입니다. 인사관을 정방에서 처리했다. 서방, 문신의 수기관, 삼별초, 사별조배 신의군, 마별초, 의장대를 보시면 돼요. 의장대. 그 다음에 강화촌도의 공으로 진양 후에 봉해졌다. 진양 후 밑줄 긋습니다. 후작의 자기에 봉해졌다. 후작이라는 얘기는 왕자와 레벨이 같다는 거야. 수준이 왕자의 레벨이란. 그리고 진양부를 설치해서 자기 집에 관청을 설치했는데 그걸 진양부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궁궐 나가서 업무 보기 싫고 자기 집에서 업무를 본다는 거야. 몽골의 침입으로 항전을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며, 대몽 항쟁 중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지도적 조판이 시작되었다. 대장도감 밑줄. 그 다음에 최우에 대한 얘기 볼까요? 사료. 최우는 붓글씨를 잘 써서 신라의 문인 김생, 고려의 문종 때의 유신, 고려 중기 승려 탄원과 함께 신품사연으로 불렸다. 신품사연을 줄고 있습니다. 사료입니다. 페이지 넘겨가 주세요. (232쪽에) 최충원의 봉사 10조 1부터 10조까지 여러분들이 탐독 별표 5개 선생님 모의고사 매일 할 때마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도 탐독 봉사 10조니까 시무책 10가지 다 좋아. 정책이 다 좋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그다음에 오른쪽 최충원이라고 합니다. 흥령부. 최충원은 희종에 의해서 진강후에 후작의 자기 왕자와 레벨이 같다는 거야. 책봉을 받았고 진주지방, 경상남도 진주지방을 시급으로 받았다. 시급으로 받아 흥령부를 설치하고 흥령부 비주. 흥령부는 최신무신 정권의 중심기구가 되기도 했다. 7번의 별표 조계종 후원 끝에 가로 열고 지운을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물어본다면 조계종 승려 진우를 후원합니다. 만적의 난 진압. 반무신난 다 됐고요. 페이지 넘겨요. 234쪽에 중간에 하나 봐봐. 박스 하나 봐.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중간에 박스만 보면 돼. 다 했던 거니까. 경계에 난 이유. 그 경계란 말 밑줄 그어봐. 밑에 봐봐. 설명 선생님이 해놓은 거 있지. 경계의 난이란. 경인의 난과 계사의 난을 줄여서 경계라고 해. 여기서 살짝 동그라미 치는데 경인의 경과 계사의 계. 경인의 난은 정중부의 난을 얘기하고 계사의 난은 김포당의 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경계의 난 이후 나라의 공경 대부는 천해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장상의 종자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상전의 채찍 밑에서 힘겨운 일에 시달리기만 하겠는가? 모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혜의 호적을 불살라 사만의 천이 없게 하면 공경의 장상을 모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적이 이걸 글을 쓰고 노비들 향해서 애쳤던 글귀들이에요. 일종의 뭐죠 이거? 신분 해방운동이에요. 치하층면을 쓴 노비들도 이제는 신분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게 뭡니까? 물어본다고. 만적의 난과 가장 유사한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험 문제. 답은 이렇게 고르면 돼. 진주 형평사 운동이다. 1903년에 있었던 형평사 운동과 유사하다. 여기는 이 시기는 뭐냐면 백정들 있죠. 대지를 잡아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백정이라 불렀는데 백정들이 신분해방운동을 주장하고 23년 이걸 형평사 운동이라 불러. 그러니까 신분해방운동 유사하죠. 이렇게. 형평사 운동 더 잘 나온 이유가 뭘까요? (1894년에) 우리는 우리 손이 아니지만 일본 애들이 이루어진 거지만 갑오개혁 때 이미 우리는 신분이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적인 아직까지도 노비들,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이 있었다는 거야. 되게 중요하다고. 만적 이렇게 다 연관된다. 신분 해방 운동에 관련된 부분. 나머지 부분 다 됐고요. 여기까지.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